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불의 발견부터 세상을 바꾼 거대한 기계 소리, 그리고 지구를 하나로 연결한 인터넷까지 말이죠. 과거의 기술이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변화를 뛰어넘는 가장 거대한 도약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생각과 창조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서버실 불빛 사이로 우리의 미래가 지금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처음엔 그저 흩어진 정보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이 거대한 서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신경망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죠. 마치 인간의 뇌처럼 수많은 패턴을 동시에 인식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지능.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인공두뇌의 탄생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 그 한가운데에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모두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았죠. 그의 머릿속에 있던 작은 상상력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혁신은 결국 그의 집요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시대의 아이콘이 된 이 남자, 그의 발자취를 이제부터 따라가 봅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샘 올트먼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주목받는 개척자이자 리더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실리콘밸리의 청년 창업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며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저 작고 신기한 발명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또 놀랍도록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상 속에 그의 숨결이 스며들었죠. 거리의 풍경부터 사람들의 소통 방식까지 그가 만든 작은 씨앗 하나가 전 세계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바로 그 손끝에서 시작된 셈이죠. 결국 우리는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기술은 과연 우리 인간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단순히 일상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아주 깊고 묵직한 물음을 던지고 있죠. 아주 오래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막막한 바다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낯선 미래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진정한 해답은 언제나 기술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을 테니까요. 샘 올트먼의 시선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이 똑똑한 챗봇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먼 곳, 그 너머를 향하고 있죠.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가져올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올트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완벽하게 통제된 AGI가 기후변화나 불치병 같은 인류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풍요를 향한 이 끝없는 야망이 바로 오늘의 그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 그 화려한 결과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이야기는 늘 그 초라했던 시작점에 숨어있기 마련이죠.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을 안내할 그의 60분간의 일대기, 그 길고도 흥미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4월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이 평온하고 전형적인 미국의 중서부 도시에서 훗날 전 세계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소년 샘 올트먼이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개인용 컴퓨터가 막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였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단란한 유대계 중산층 가정의 맏아들로 자라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작동 방식에 유독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교회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미래의 혁신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시각을 키워가고 있었죠. 8살 무렵 그 작은 소년의 방에 들어온 네모난 기계 하나. 그것은 아버지가 사오신 초창기 매킨토시 컴퓨터였습니다. 투박한 키보드 위로 작은 손을 올리던 순간을 그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커서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죠.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단순한 타자 연습과 게임들이 어느새 소년의 넓은 상상력을 담아내는 마법의 도화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첫 만남이 앞으로 펼쳐질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접한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 그 자체를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을 밤새워 읽고 모니터 앞에서 끝없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실수와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조차 그에게는 즐거운 놀이와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기술의 언어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몰입이 훗날 세상을 바꿀 거대한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남다른 사고방식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넘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이 또래들 사이에서 조금 유별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사색의 시간들은 훗날 그가 보여줄 놀라운 통찰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며 쌓아온 실력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 깊은 기술적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싶었죠. 이러한 학구열은 결국 그를 세계 최고의 영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당당히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의 자유로우면서도 치열한 학풍은 그의 억눌렸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한 걸음만 나서도 실리콘밸리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는 매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논의되고 평범해 보이는 차고지마다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곳이었죠. 이런 엄청난 창업 열기는 젊은 그의 가슴을 강하게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저 훌륭한 학자로 남는 것을 넘어 내 손으로 직접 세상을 바꿀 혁신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 그 뜨거운 열망이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이 특별한 공기가 결국 그를 과감한 도전의 길로 이끈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책 속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직접 부딪혀가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싶었죠.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아이디어, 노트들을 넘겨보며 마침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진짜 살아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은 창업이라는 낯선 길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기숙사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과 그가 직접 쓴 사업계획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안전한 학생의 신분으로 나만 무사히 학업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창업의 길로 당장 뛰어들 것인가? 그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치열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던 그 고요한 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그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타이거 우즈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주변의 모든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기숙사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죠.
명문 스탠퍼드의 빛나는 졸업장보다 자신의 진정한 무대인 푸른 잔디밭 위 필드가 훨씬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이미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을 만큼 이룰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좁은 교정을 벗어나 냉혹하지만 위대한 진짜 프로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언제나 안정적이었던 학생의 신분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그는 마침내 학교를 영원히 떠납니다. 따뜻하고 안전했던 과거의 울타리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곳, 바로 거친 실리콘밸리의 야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는 불안함보다는 묘한 설레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정해진 매뉴얼이나 친절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각과 능력만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무자비하게 엇갈리는 정글,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무대를 향해 마침내 떨리지만 확고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는 폴더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변화, 즉 스마트폰 시대가 막 열리려던 무렵이었죠. 누군가는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몇몇 혁신가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작은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20살이 되던 해 올트먼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안정적인 스탠퍼드 대학을 자퇴하고 자신의 첫 번째 회사를 직접 창업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룹트였습니다. 룹트는 친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초기 형태의 위치 기반 소셜 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기 한참 전이었지만 그는 모바일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가 하나로 결합될 거대한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내다봤습니다. 비록 룹트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젊은 올트먼이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당시 막 설립되었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훗날 전설이 된 이 프로그램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배치에 당당히 선정되었죠.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초기 시절이었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비전을 발표하던 20살 청년의 눈빛은 유난히 빛났습니다. 이 의미 있는 초기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입장권이자 그의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젊은 CEO 샘 올트먼의 하루는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죠.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을 떠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회의실에서는 투자자들을 향해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에서 쪽잠을 자며 버틸 만큼 그의 몰입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거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증명해냈습니다. 이런 끈질긴 집념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트만이 이끄는 룹트는 곧바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대형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가 활성화되기 전이었던 당시에는 통신사 네트워크망에 진입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알트만은 끈질긴 설득과 협상 끝에 굵직한 계약들을 연이어 따냅니다. 그 결과 룹트는 주요 통신사의 기본 서비스로 탑재되었고 단숨에 수백만 명의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20살의 젊은 창업자가 만들어낸 놀라운 첫 번째 비즈니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혹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모바일 생태계는 애플의 아이폰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재편되기 시작했죠. 혁신의 상징이었던 기존의 서비스들은 하루아침에 낡은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성장의 궤도에서 마침내 무겁고 단단한 한계의 벽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의 시계는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포스퀘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이었죠.
그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게임 같은 요소로 무장해 빠르게 사용자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고알라가 디자인과 감성에 집중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실용성과 재미를 앞세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결국 한때 빛나던 고알라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회사의 미래를 두고 그는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과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수많은 고민 끝에 그는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뼈아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기업을 더 넓은 시장과 비전을 가진 곳에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던 날, 회의실 안에는 섭섭함이 섞인 무거운 침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묘한 긴장감이 함께 교차했습니다. 2012년 샘 알트만의 첫 창업작이었던 룩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금융기술 기업인 그린닷에 4,300만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된 것이죠. 이는 하나로 약 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비록 그가 처음 꿈꿨던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제국이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살에 시작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 이 자본과 경험은 훗날 그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창업의 롤러코스터가 마침내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던 치열한 고민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했던 머리를 비우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그리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그는 다음 행보를 천천히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쉼표는 더 큰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그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막대한 매각 대금을 손에 쥐었지만 그는 단순히 편안한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에게 진짜 재미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본을 새로운 혁신의 씨앗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벤처펀드를 설립했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거대한 꿈을 꾸는 젊은 창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뼈아팠던 실패와 찬란했던 성공의 경험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성공한 창업가이자 영리한 투자자로 거듭난 그는 마침내 실리콘밸리의 주류 무대로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회사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작은 성공에 머물기보다 더 큰 미래를 향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기술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거대한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테크 산업의 심장부에서 그의 진짜 거대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Y 콤비네이터의 창립자인 폴 그레이엄은 어린 샘 올트먼의 비범함을 일찌감치 눈여겨봤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청년을 넘어 미래를 꿰뚫는 천재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판단했죠. 어느 날 그레이엄은 올트먼에게 전화를 걸어 놀라운 제안을 건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주지 않겠소? 이 짧은 호출은 단순한 영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올트먼의 인생도 이 전화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 실리콘밸리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전해집니다. 폴 그레이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Y 콤비네이터의 대표가 선임된 것이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불과 28살의 샘 알트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이끌기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YC의 수장이 된 직후 조직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창업가들만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린 거죠. 대신 지원 규모를 수십 배로 키우는 매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단순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넘어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등
전혀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까지 품기 시작했죠. 한 기수에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동시에 키워내는 이 거대한 실험은 세상을 향한 그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Y 콤비네이터의 데모데이는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축제가 되었죠.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젊고 열정적인 창업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비전과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처음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장 강렬한 무대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레딧, 그리고 드롭박스까지 지금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기업들이죠. 하지만 이들도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폴 그레이엄은 이 원석 같은 창업자들을 곁에서 직접 지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 단순한 원칙 아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Y 콤비네이터는 그야말로 실리콘밸리 성공의 요람이자 유니콘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을 넘어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물리적으로 바꿔놓을 진짜 기술. 바로 원자력, 우주항공, 그리고 생명공학 같은 이른바 하드테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거대한 비전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기꺼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움직이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무한하고 청정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합니다. 당장 결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류의 다음 장을 향한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는 곧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했죠.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한 돈을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기술이 빼앗아갈 일자리의 빈자리를 새로운 제도로 채우고자 했던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제 올트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성공한 창업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되었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그의 선택을 기다렸고 그의 조언 한마디에 회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실리콘밸리의 킹메이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거물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진정한 스타트업의 제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아이디어만큼이나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거물급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죠. 그는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비전을 깊이 공유하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모임이나 카페에서의 가벼운 대화조차도 훗날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강력한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매력과 진정성이 그 비결이었죠.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들을 끊임없이 검토하던 중 그는 뜻밖의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대한 위협이 숨어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결함이나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끝없이 진화하는 지능. 그는 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두가 그 기술의 편리함에 환호할 때 그는 홀로 다가올 미래를 경계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스크가 가장 두려워한 건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독점하는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모든 지식과 막강한 권력이 거대한 빌딩 속에 갇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철저히 통제당하는 세상.
아무도 그 결정 과정을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가 상상한 최악의 미래는 인간의 자유가 사라진 영화 속 디스토피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류를 돕기 위한 기술이 오히려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깊고 서늘한 위기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품었던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AI 기술과 그 막강한 권력이 단 몇몇 소수의 거대 테크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이 강력한 기술이 아무런 제어나 투명성 없이 이윤만을 위해 상업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이 치우친 저울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했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게 통제되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 AI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답답함은 어느새 그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펴고 머릿속에 맴돌던 새로운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었기에 자신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뜻을 함께 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동료들과 전문가들을 한 명씩 만나며 그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도 단단하고 확고한 다짐이었습니다. Y 콤비네이터의 대표라는 자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위치였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의 탄생을 지켜보며 그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기술의 파도. 결국 그는 안락한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5년 실리콘밸리의 한 프라이빗 룸, 샘 올트먼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기술 거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이 강력한 AI 기술을 독점하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죠.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열띤 저녁 식사는 훗날 세상을 뒤흔들 오픈 AI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들은 기술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 독점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 아래 놓이기엔 인공지능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뭉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술의 발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혜택을 모두와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을 실리콘밸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익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영리 연구소라는 원대한 비전은 곧 전 세계의 천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리아 수츠케버와 그렉 브록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들이 기꺼이 이곳에 합류했죠. 이들은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달콤한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그 순수한 목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 드림팀이 탄생했죠. 밤낮 없이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쓰며 열띠게 토론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설립 직후 오픈 AI의 초기 연구원들은 곧바로 거대한 목표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게임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비디오 게임에서 스스로 규칙을 깨닫고 가상의 환경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또한 정교한 로봇파를 움직여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심스럽게 실험했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의 작고 세밀한 실험들은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도약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거대 언어 모델, 이 거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끝없이 늘어선 거대한 서버와 슈퍼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비영리 연구소의 한정된 기부금만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픈 AI는 곧 뼈아픈 현실의 벽, 즉 자본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연구소에도 곧 거대한 균열이 찾아옵니다. 비영리라는 이상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창립 멤버들 간의 방향성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불만을 가졌죠. 그는 자신이 회사를 직접 이끌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2018년 머스크는 이사회에서 물러나며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후원자였던 그의 이탈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오픈 AI에게 존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특히 AGI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샘 올트먼은 현실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2019년 그는 오픈 AI의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른바 제한적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되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독특한 방식이었죠. 원래의 사명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묘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오픈 AI가 거대한 도약을 이루는 핵심 발판이 됩니다. 언론과 대중의 차가운 비판이 거침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비전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가 초심을 잃었다며 실망감 속에 등을 돌렸죠. 매일 아침 쏟아지는 날 선 기사들과 차가운 의심의 시선들, 거대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뼈아픈 오해와 고독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꿈꾸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덮을수록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결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 든든한 구원투수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들은 오픈 AI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거대 자본을 흔쾌히 투자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AI가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꿈꾸던 기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날개였죠.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은 훗날 전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든든한 자본, 그리고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등에 업은 오픈 AI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수많은 가설들을 이제는 실제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되자 연구원들은 더 거대한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는 이전에 상상할 수조차 없던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연구 가속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픈 AI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GPT-1은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어진 GPT-2는 놀라운 발전 속도를 증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GPT-3의 탄생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심지어 컴퓨터 코딩까지 해내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실험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 놀라운 언어 모델을 연구실 안에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올트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코딩이나 컴퓨터 명령어 대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 말이죠. 그는 연구원들과 함께 대중을 위한 아주 단순한 채팅 화면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구상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제품의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빠른 출시를 원했지만 연구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아직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오류가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세상에 내놓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엔지니어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겪어야 했던 가장 뼈아픈 내부의 충돌이었습니다. 내부의 거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완벽한 제품을 밀실에서 만들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대중의 직접적인 피드백만이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경고등이 켜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출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한 번의 과감한 결정이 이후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됩니다. 2022년 11월의 늦은 밤,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실에서는 세상에 내놓을 작은 대화창 하나를 조용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텍스트 입력창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공지능 연구가 드디어 연구실 문을 열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조용한 혁명의 카운트다운은 그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는 대화형 AI인 챗 GPT를 세상에 조용히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출시 행사나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죠. 그저 웹사이트에 올라온 작은 연구용 버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면 속 깜빡이는 커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변에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개된 지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기술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AI 시대의 첫날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서비스가 세상에 공개된 직후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폭발이었습니다. 서버를 열자마자 초기 지표들은 매일같이 수직 상승을 그렸고 데이터 그래프는 화면을 뚫을 듯 거침없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팀원들조차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였죠.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정말 가슴 벅차고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챗 GPT의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시된 지 불과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성장 속도였습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들이 이 기록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압도적인 파급력이었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코딩을 순식간에 작성하고 감동적인 시를 지어내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논문을 단 몇 초 만에 요약해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이 인공지능의 등장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 지적 노동의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이 놀라운 능력은 엄청난 기대와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챗 GPT의 등장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기술 산업을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색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구글은 내부적으로 코트레드를 발령하며 초비상 사퇴를 선포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성형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본과 최고의 인재들이 투입되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인공지능 개발 전쟁의 서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 돌풍의 한가운데서 샘 올트먼의 위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 안에만 머무는 조용한 스타트업 대표나 투자자가 아니었죠.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록스타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짐을 챙겨 전 세계를 향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국가 원수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과 직접 마주 앉았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규제 방안을 깊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을 숨가쁘게 오가며 그는 글로벌 협력만이 안전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엄숙한 분위기의 미국 의회 청문회장.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가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른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처럼 정부의 간섭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스스로 촉구했습니다. 기술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개발자 스스로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아주 이례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그저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류가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를 설립했던 역사를 떠올렸죠. 그리고 인공지능 역시 그에 준하는 엄격한 글로벌 통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세계에 역설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훌쩍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책임감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발전의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불안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가짜 뉴스의 범람까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똑똑해지는 기계 앞에서 대중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결국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챗 GPT의 등장에 열광하며 축제를 벌이던 그 시각, 오픈 AI의 조용한 회의실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는 개발 속도와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둘러싼 깊은 의견 대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라는 초기 설립 목표와 빠른 상업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현실 사이에서 창립 멤버들 사이의 틈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은 훗날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됩니다. 오픈 AI 내부에서는 점차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샘 올트먼을 위시한 경영진은 빠른 상업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세상에 더 빨리 AI를 선보여야만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일리아, 수츠케버를 비롯한 연구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 강력한 기술을 충분한 통제 장치 없이 섣불리 세상에 내놓는 것을 깊이 우려했던 겁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은 결국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이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트먼의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금치 못했죠. 인류를 위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회사의 창립 목적이 거대 자본과 상업적인 이익에 밀려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날선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결국 올트먼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쿠에서는 이미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은밀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픈 AI라는 거대한 제국은 겉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죠. 안전을 중시하는 비영리 철학과 속도를 내야 하는 거대한 자본. 이 두 세계의 위태로운 동거는 결국 좁힐 수 없는 의견 대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혁신에 환호했지만 회사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발 직전의 아슬아슬한 위기감이 숨 막히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팽팽한 긴장감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오픈 AI가 혁신의 최전선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를 이뤄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내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쪽과 빠른 상업화를 원했던 쪽, 이 두 세계에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는
마침내 위태로운 임계점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2023년 11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바로 그 이사회실 안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2023년 11월 17일, 평범해 보이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샘 올트먼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사회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일정을 앞당겨 긴급 화상 회의를 하자는 것이었죠.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안건도 없는 무척 이례적인 호출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올트먼은 이 짧은 화상 회의가 실리콘밸리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돌연 그를 CEO직에서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립한 회사에서,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려진 결정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열정을 바쳐 키워온 애플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권한을 잃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오픈 AI의 공식 블로그에 이 짧은 공지가 올라온 직후 전 세계 IT 업계와 실리콘밸리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해고 소식이었으니까요. 주요 언론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긴급 속보를 타전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을 이끌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쫓겨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내쫓으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소통에 솔직하지 않았다는 아주 모호한 한 줄의 성명만 발표했죠. 구체적인 사례나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겼다는 걸까요? 다가올 AI의 안전성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었을까요? 세상은 그 불투명한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회사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샘 알트만의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먼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사표를 던졌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AI를 이끌던 수많은 핵심 연구원들과 임원진들 역시 이사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줄줄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의 두뇌 역할을 하던 인재들이 짐을 싸면서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동료들의 강한 연대와 분노가 폭발한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건 내부 직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발표 직전에야 이 사태를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주말이 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걸린 파트너십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알트만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며 즉각적인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술 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그야말로 혼돈의 주말이 시작된 겁니다. 해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실리콘밸리의 주말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내부의 핵심 인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이들은 곧바로 이사회를 강력하게 압박하며 올트먼을 다시 CEO로 복귀시키기 위한 피말리는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올트먼은 방문객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시 오픈 AI 본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내내 늦은 밤까지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회사의 운명을 건 기나긴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실리콘밸리가 숨죽인 가운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샘 올트먼이 다시 오픈 AI 본사에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최고 경영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익숙한 직원증 대신 게스트라고 적힌 방문자 배지가 걸려 있었죠. 자신이 직접 세운 회사에 하루아침에 손님 자격으로 출입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죠. 그는 이 낯선 배지를 목에 건 채 이사회와 운명을 건 복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올트먼의 화려한 복귀를 예상하던 그 순간 이사회는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이사회는 올트먼의 복귀 대신 완전히 새로운 임시 CEO를 선임해버리죠. 내부 직원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꼈고 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던 주말의 복귀 협상이 결국 가장 최악의 형태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샘 올트먼과 그를 따르는 핵심 팀원들을 자사의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으로 전격 영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위기를 오히려 완벽한 기회로 뒤바꾼 것이죠. 실리콘밸리의 판도를 뒤흔든 정말 극적이고도 날카로운 승부수였습니다. 이제 올트먼은 새로운 둥지에서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픈 AI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전례 없는 반란이 시작된 거죠. 전체 직원의 무려 9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구사항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샘 올트먼을 즉각 복귀시키고 현 이사회가 전원 사퇴하지 않는다면 모두 회사를 떠나겠다는 강력한 최후 통첩이었죠.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직원들의 연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일리아 수츠케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샘 알트만의 해임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그가 갑자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깊은 후회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회사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죠. 심지어 이사회의 전원 사임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연판장에도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공개적인 사과와 합류는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항의와 추락해버린 신뢰 앞에서 이사회가 버틸 수 있는 명분은 남아있지 않았죠. 여기서 고집을 부렸다가는 자신들의 자리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기존 이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백기를 들면서 회사를 멍들게 했던 낡은 체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지 불과 5일.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숨가빴던 시간은 결국 그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샘 올트먼은 오픈 AI의 CEO로 다시 돌아왔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죠. 자신을 내쫓았던 이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까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5일간의 극적인 드라마는 그가 단순한 창업자를 넘어 AI 산업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사태의 결말은 결국 올트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를 기습적으로 해임했던 기존 이사회 멤버들은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죠. 대신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와 브렛 테일러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합류하며 완전히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진 겁니다. 여기에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오픈 AI의 지배구조는 올트먼의 비전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그를 수시로 흔들고 견제했던 반대 세력들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죠. 더 이상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은 철저하게 그의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재편되었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그의 장악력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벼려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마침내 그만의 온전한 제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내부의 거대한 폭풍은 많은 것을 뒤흔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만큼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진 결속력과 함께 인류를 위한 AGI 개발이라는 그 본래의 묵직한 목표로 시선을 돌렸죠. 이사회실의 시끄러웠던 소음은 뒤로 한 채 그의 눈은 다시 미래의 데이터와 아직 오지 않은 거대한 기술의 도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진정한 사명만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혼란스러웠던 5일간의 드라마는 결국 쫓겨났던 창업자의 화려한 귀환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샘 알트만은 단지 자리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우군들로 그 자리가 채워졌죠. 오픈 AI 내에서 그의 입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권력 투쟁은 결국 알트만이라는 인물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풍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확고히 다진 올트먼은 이제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후 오픈 AI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죠. 내부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기술 혁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화한 새로운 AI 모델의 연이은 발표와 거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장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고속 열차 같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거대한 야심은 길었던 혼란을 딛고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죠. 2024년 세상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 소라 때문이었죠. 단 몇 줄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마치 현실처럼 생생한 고화질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빛과 그림자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완벽하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상상하는 모든 것을 영화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GPT-4를 비롯해 그 뒤를 이어 출시된 인공지능 모델들은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놀라운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전문적인 의사 면허나 변호사 시험마저 가뿐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이로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진화는 인류가 오랫동안 상상해온 범용 인공지능, 즉 AGI의 시대가 이제 정말 머지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형태의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의 한계였죠. 알고리즘은 이미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칩 몇 개를 더 꽂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새로 짜야 할 만큼 거대한 문제였죠. 디지털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 세계의 콘크리트 벽 앞에 멈춰 선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작동하게 할 핵심 두뇌, 즉 반도체가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이 엄청난 수요를 기존의 공급망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빅테크 기업들은 칩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고 이것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샘 올트먼은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다가올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해결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죠. 바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반도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 몇 개를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자금만 무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이 거대한 비전은 전 세계 기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중동의 국부펀드,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부 고위층과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서는 거대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자리였죠. 그는 특유의 통찰력으로 중동 자본이 원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치열하고도 조심스러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진정성 있는 설득은 철옹성 같던 중동 자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공장을 빌려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파운드리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죠. 단일 기업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거대한 첨단 생산 기지들은 전 세계 주요 전략 거점에 차례로 세워질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트너십, 구축이나 협력 관계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핵심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며 다가올 미래 시장에서의 완벽한 주도권을 굳건히 쥐겠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만큼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소모하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였습니다. 전 세계에 지어진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밤낮 없이 엄청난 열을 뿜어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했죠. 놀랍게도 초거대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만 작은 도시 전체가 사용할 법한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칩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핵심적인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막대한 에너지 딜레마를 풀기 위해 그가 꺼내든 해답은 바로 차세대 원자력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기존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무한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밤낮 없이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에 주목했죠.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기술과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이 걸린 필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알트만의 시선은 단순히 AI 기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다가올 AGI 시대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때 온라인상에서 진짜 인간과 AI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를 나누어 주기 위한 거대한 실험. 그것이 바로 홍채를 인식하는 은빛 구슬, 오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AI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은색 구형기기인 오브를 통해 홍채를 스캔하고 자신이 고유한 인간임을 증명하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게 되죠. 단순히 코인을 얻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신원 인증과 기본소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국가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경제 시스템까지 지금 그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 몇 가지를 세상에 내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감당하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생태계 그 자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맞이할 다가올 세상의 모든 기초,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향해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투명한 감시 장치 없이 한 개인이나 거대한 단일 기업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막강한 기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강한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합의가 배제된 견제 없는 눈부신 발전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죠. 화려한 기술 혁신의 그늘 뒤에서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힘의 집중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픈 AI가 점차 폐쇄적인 노선을 걷는 사이 그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를 필두로 한 강력한 오픈소스 진영의 반격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개선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죠. 이러한 집단지성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 자본과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오픈 AI의 독점에 맞서 기술의 진정한 민주화를 외치며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 올트먼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즉 AGI가 인류에게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쥐어줄 것이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소스 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책임 있는 전문가들 통제 아래에서 단계적이고 안전하게 배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의 오용이 불러올 위험성이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의 예측조차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속도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혁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어느새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시대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죠. 샘 알트먼이 그토록 강조했던 범용 인공지능, 즉 AGI의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세상,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문이 지금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각자의 치열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선 샘 올트먼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라는 더 거대한 판을 바라보며 세상의 룰 자체를 바꿔버릴 가장 결정적인 한 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죠. 그의 시선은 이미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일을 향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둔 다음 수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는 이제 막 진짜 게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샘 올트먼이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해묵은 난제들을 단숨에 해결해줄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상상하고 있죠. 모두가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고 불치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며 어떤 사람도 경제적 결핍 없이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논란과 무거운 압박을 견뎌내면서도 기어코 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적,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상. 우리는 이것을 포스트 희소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해야만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사라진 무한한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확신하는 인공지능의 가장 위대한 혜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보다 똑똑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가 꿈꾸는 AGI의 진정한 쓰임새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불치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득한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 탐사에서도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 AGI는 그 위대한 도약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경이로운 도구 이면에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막강한 힘에 대한 통제력을 영영 잃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은 그것이 기술의 부작용을 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멸망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의 윤리적 통제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이 인간을 온전히 돕도록 견고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샘 올트먼은 그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세상에 열어젖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자 안에는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혼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찾아내는 것.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올트먼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늘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세계적인 천재이자 비저너리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기존의 질서를 짓밟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모한 파괴자일 뿐이라고 비판하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수많은 논란과 기행들은 이런 양극단의 평가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우리 시대 가장 매혹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를 멈출 줄 몰랐던 파괴적인 혁명가로 부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대를 너무 일찍 앞서간 비운의 천재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남긴 거대한 궤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이미 영원히 돌려놓았다는 것이죠. 그의 치열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가 세상에 던진 무거운 질문들은 이제 온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샘 알트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꾸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기술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의 질문은 여전히 깊고 묵직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그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공지능의 시대, 그 중심에서 샘 알트먼이 써내려갈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진정한 여정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